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시도의회도 대부분 새누리당 후보들이 당선돼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한국팀의 첫 경기가 열리는 내일 아침, 대구 경북 곳곳에서도 단체 응원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오른 가운데 국내산의 반값인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이라며 속여 팔아온 식당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연중기획 아름다운 세상, 오늘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집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5남매의 안타까운 사연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6대 대구광역시 의회가 내일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 제대로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지만 일당 독점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36회 54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801건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례 제정 등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이 254건으로 제5대 의회 때보다 24%가량 늘어나는 등 활발한 의원 입법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국책사업 등 지역 핵심 현안 처리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영남권 공항 수요조사 용역 공정을 위해 가지고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 성명서도 발표했고 또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위한 거리서도 우리 중앙정부에 발송하는 등 창의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적이 없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21명의 시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일당 독점에 따른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를 견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고 같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에 종속된 나머지 시민사회,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서비스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발의를 했던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라든지 무상급식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시의원들의 구성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대한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심이 훨씬 높고 시의원으로서의 의무감 이런 것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는 새누리당 일색인 의회 구조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집행부 견제를 비롯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반쪽 의회로 전락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구 경북 시도의원 대부분을 새누리당이 차지하면서 견제와 비판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기초단체장 선거 31곳 가운데 28곳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군의군수 선거에서만 새누리당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상주와 청송이 무공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은 30곳으로 싹쓸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새누리당 색채가 더 짙어진 겁니다. 의회 쪽도 사정은 비슷해서 차기 대구시의회와 경북도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비판, 견제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6대 대구시의회는 전체 29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27명, 친박연합 1명, 무소속 1명이고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7대 대구시의회는 정원 30명에 새누리당이 29명,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1명으로 구성됩니다. 경북도의회는 정원 60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52명으로 현재보다 4명 늘어나고 새정치민주연합 2명, 무소속이 6명으로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봤을 때 이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기 시도의회가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해낼 수 있을지 출범도 하기 전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해선 당리당략을 떠나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한국팀의 첫 경기 러시아전이 드디어 내일 아침 7시에 열립니다. 첫 승을 올릴 수 있을지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단체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팀 최전방 공격수이자 모교 선배인 박주영 선수를 응원하기 위한 후배들의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일 아침 청구중학교와 청구고등학교 학생들은 등교 시간을 앞당겨 학교에서 단체 응원을 펼칩니다. 경신고등학교와 대구최고에서도 학생들이 단체 응원에 나서 대표팀에 힘을 넣을 예정입니다. 대구의 거리 응원전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한 곳에서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 때문인데 대구시는 한국팀이 16강에 올라가면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규모 응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북의 경우 영천시민회관과 상주 상무 유소년팀 생활관, 경상북도 체육회관 등지에서 단체 응원전이 열립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에 경기가 열리는 만큼 출근 시간을 앞당겨 근무 시작에 앞서 단체 관람을 하려는 직장인이 있는가 하면 아예 출근 시간을 늦춰 근무를 시작하는 직장도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이제 먹거리 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기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지금별로 다 이제 내기도 간단하게 하고 다 같이 모여서 파이팅하기로 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의 열기도 차츰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달성군의 농가에서 폐사한 가금류는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에서 H5N8형이 검출된 데 이어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에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농가에 가금류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4곳에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해 차량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되자 경상북도도 안동시가 국내 최초로 조성해 이번 달 중순에 개장할 예정이던 백조공원 개장을 잠정 연기했고 경북 가축위생시험소가 주관하는 방역 아카데미도 취소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고령과 성주 2곳에 국도변에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매주 2차례 이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잠정 중단됐던 가금 이동 승인서 발급도 재개했습니다. 산지 쌀값이 20개월 만에 17만 원 선 아래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 수확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지 쌀값이 뚝뚝 떨어지면서 20개월 만에 17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17만 원 아래 쌀값은 지난 2012년 9월 이후 처음이고 지난 가을 수확기 때보다는 5,300여 원 떨어졌습니다. 여름철 쌀값은 전년도 수확기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단경기 특수를 누리는 게 보통이지만 올해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재고쌀이 많고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5월 말 기준 산지농협의 재고량은 62만 6천 톤으로 1년 전보다 4만 9천 톤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밥쌀용 수입쌀 12만 톤이 더해지며 공급은 넘치지만 소비 부진으로 쌀 판매량은 7.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비관적인 쌀값 전망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중에 남아도는 쌀을 선도적으로 하루빨리 격리 수매를 해서 쌀값 안정을 해 주셔야만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쌀값 하락에다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 여부 결정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요즘 금겹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국내산의 반값인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이라고 속여 팔아온 식당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학가 앞에 자리 잡은 한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입니다. 냉장고에 돼지고기 포장용을 뒤집어 보니 미국 농무부의 검역을 통과했다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산, 다 미국산.
다른 냉장고에서 발견된 냉동 삼겹살은 네덜란드산, 상자째 쌓아놓은 김치는 중국산입니다. 그런데도 모두 국내산이라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3년 전부터 미국산과 네덜란드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7톤, 3억 2천만 원어치를 국산이라고 속여 팔아 5,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단속된 뒤에도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팔다 별미를 잡혔습니다. 올 들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곳은 38곳. 수입산 돼지고기의 가격은 국내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입니다. 특히 올 들어 돼지고기 값이 크게 오르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산은 길이도 길지만 이 안쪽 부분을 보면은 이 발골 칼로 작업을 해가지고 삼겹살에 정형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절단면 자체가 약간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한데 수입산은 이거를 기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절단면이 반듯한 편입니다. 그러나 업주들이 칼집을 내거나 눌러서 길이를 늘리는 지능적인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어서 일반 소비자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라든가 닭고기 정도에서 휴가철까지 지속적으로 특별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구입할 때 원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서울에서 환경부와 함께 물기업 관계자와 학계, 관련 협회 전문가 등 200여 명을 초청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물산업 발전 토론회란 제목으로 기업 유치 설명회를 열고 대구 국가산단과 대구시의 물산업 클러스터 기업 유치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행사가 대구시의 물산업 육성 의지를 수도권 기업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 박목월 선생의 생가가 복원됐습니다. 유족과 문인,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경주 건천에서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김병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관식은 목월 시인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 상영과 신앙송, 목월의 시를 가사로 한 노래, 동상 제막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개관식에는 목월 시인의 아들인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와 목월 문학포럼 관계자, 제자 등 많은 문인과 주민들이 참석해서 고인을 회고하고 생과 복원을 축하했습니다. 그냥 고향의 생가가 아니라 이 살아있는 한 시인의 새로운 부활의 그런 자리로 승화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생가가 여기 다시 복원되고 있다는 것, 복원됐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문학을 위해서나 또 경주시를 위해서나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4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는 안채와 사랑채, 디들방앗간으로 구성된 생가와 함께 신앙송장 등 6채의 건물과 밀밭 등이 조성됐습니다. 또 목월 시인의 양력을 새긴 비석과 펜을 들고 사색하는 모습의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생가는 목월 시인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자란 곳으로 널리 알려진 시, 청로로와 윤사월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한국문학의 거두이신 박목월 선생의 생가를 복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2천만 관광시대를 맞이해서 경주 관광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동료 송아지를 상징하는 칙소 조형물과 후배 문인들을 위한 지필실도 세울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창입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가정을 돌보기 힘든 상황인데 5남매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중기획뉴스 양관희 기자입니다. 고등학생부터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까지 모두 5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방바닥은 널브러진 옷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주방은 도저히 음식을 해먹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실직의 충격으로 아버지는 공황장애를, 어머니는 산후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5남매는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타까운 상황을 동주민센터 직원이 알아챈 뒤 자원봉사자와 구청 직원들이 가끔 집안 청소를 해주지만 이내 열악한 환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청소 부분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그동안 또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아기도 태어나고 했는데 주거 환경이 너무 이제 가족 건강에 좋지 않아서 햇볕이 들지 않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 30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7식구가 살다 보니 늘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기도 잔기침을 달고 삽니다. 막힌 집이라 가지고 많이 먼지를 많이 마시고 내가 기관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사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애들이 더 기관지도 좀 많이 안 좋고. 환경이 조금 더 나은 영구 임대 아파트로 가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도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는 이들 가족에게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사실이 무겁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쌓이고 보태진다면 5남매에게 기본적인 보금자리만이라도 마련해주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꾼 대구 경북 법사랑 위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써달라며 장학금 1억 원을 오늘 대구지방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전달과 함께 법사랑회, 대구 경북 지역 연합회, 정기총회를 갖고 범죄 예방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기로 다짐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과 5월 대구 수목원과 두류공원, 신천 둔치, 대구 스타디움 등 4곳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조사 항목 모두 대기 환경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는 오전 8시 이후에 높아져서 오후 2시에 다시 낮아지고 있다며 가급적 이 시간대를 피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는 오늘 대구 한의대 삼성 캠퍼스에서 태국 업체와 화장품 개발 지원 및 한방 기능성 화장품 30만 달러 수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한방 화장품은 대구 한의대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해양 기능성 신소재를 이용해 만든 화장품으로 태국 업체는 내년에 방콕 시내 백화점에 입점시키는 한편 브랜드 매장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선수촌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문경시는 방문 선수 5,700명 가운데 절반은 개최도시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임시숙소 건립을 대회 조직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숙소도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조직위는 영천 3사관학교와 문경 국군체육부대에 수용하는 2,100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 수용할 계획입니다. 초고압 송전탑이 추가 건설되는 울진군 북면 하늘원전 인근 신화리 주민들은 오늘 울진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전력이 주민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집단 이주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송전탑과 변전실 건설 승인과 관련해 울진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의해줬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오늘 동해 왕돌초에 물렁가시 붉은 새우와 쥐노래미, 볼락 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대량 인공 종묘 생산에 성공한 정착성 품종 우량 종묘 1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